안녕하세요. 메디컬 캐스트 박나영입니다. 현재 성인의 80% 이상이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다리 저림 증상까지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 나의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메디컬 캐스트에서는 허리 통증 전문가, 종암 본정형외과 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황석하 대표원장님을 모시고 허리 건강의 중요성과 치료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암 본정형외과 황석하입니다. 원장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 두 질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질환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많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에는 척추체라고 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뼈가 있는데 이 척추체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골을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이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디스크의 균형이 생길 경우 디스크가 신경근 쪽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염증이 생긴 신경근이 압박받게 되어 요추부 축성 통증 및 신경근 자극 증상을 유발시키는데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뼈의 골편이나 후관절 또는 후종은대의 비호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척추관, 추간공, 신경근과 같은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디스크의 탈출로 인한 것인지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것인지에 따른 통증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두 질환 모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앉은 자세에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며 허리 통증과 함께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즉, 엉덩이에서 허벅지, 무릎 아래에서 하태부와 발가락까지 당기고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과 다르게 증상 초기에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으며 증상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며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여 걷거나 활동을 하면 엉덩이 위에서부터 점점 허벅지, 종아리, 발로 내려가는 저리고 시린 통증이 나타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 쉬어가거나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일단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통증에 따라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두 가지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네,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한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는데 최근 결과가 좋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사치료로는 인대 강화 주사로 알려진 증식치료와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이들 주사치료는 기존의 비수술적 치료들 중에 질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비수술 주사치료 중 증식치료와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증식치료란 새롭게 조직이 재생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여러 자극제들이 증식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안정성과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장성의 덱스트로스 용액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식치료는 약화되어 있는 인대나 검 부착부에 약제를 주입하여 염증을 유발시키고 염증이 유발된 조직이 증식 및 재형성 과정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신경차단술 또한 수술 없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장치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시술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경에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의 전달을 차단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치료 시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척추 질환에서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이라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고 인대 혹은 골 부착부의 병변으로 인해 기계적 자극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통증이 발생한다면 증식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 둘을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 없이도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증식 치료와 신경 차단술의 장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척추 질환에서 사용하는 증식 치료와 신경 차단술은 모두 10분 이내로 시술 시간이 짧고 간단하며 입원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장치인 시암과 초음파 같은 장비로 통증이 원인이 되는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식치료는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해당 부위에 주사하여 염증을 통한 세로의 세포의 재생을 유도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대신에 인대 혹은 골 부착부 구조물의 건강한 조직의 증식 및 강화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고 신경 차단술은 직접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빠르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나 상호 보완이 가능한 치료 방법으로 부작용과 합병증의 위험이 낮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증식 치료와 신경 차단술의 경우 얼마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 발생 시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 환자 또는 회복이 빠른 20, 30대 환자의 경우 3회에서 4회 정도의 주사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성 환자 또는 퇴행이 시작되는 40대 이상의 경우 2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지고 5회에서 6회 이상의 주사 치료를 권장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가 똑같은 치료 기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결정된다니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원장님,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2달 정도의 치료가 끝나면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척추질환의 경우 피부에 난 상처가 아물듯이 회복되는 개념이 아닌 현재의 척추 상태가 잘 유지될수록 하는 보존치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2달간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꾸준히 통증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통증이 재발한다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듯이 근골격계 질환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증식치료나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증식치료는 염증의 치유 과정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 하루 이틀 정도 치료 부위에 뻐근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신경차단술 경우에는 시술 후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도가 높지는 않고 대개는 견딜만 하거나 일시적입니다. 드물게는 시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재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환자에서 급성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술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내용은 시술 받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증식치료와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 외에 척추질환에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 또 있을까요?
증식 치료를 통해서 인대나 건의 골 부착부의 구조물들이 안정화되고 신경 차단술을 통해 통증이 많이 줄어드신 환자분들의 경우 통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 어떤 운동과 재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막상 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재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도수치료를 추천합니다. 도수치료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도수치료사들이 뭉치고 긴장된 근육 및 근막, 신경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고 신체적인 정렬을 바르게 잡거나 신체 구조물들을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만드는 치료인데 개개인에 맞는 운동 방법과 관리법을 지도하여 통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많은 분들이 주사 치료와 병행해서 도수 치료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나요? 아닙니다. 주사 치료와 도수 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치료에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란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유한 충격파장을 이용해 치료 부위에 집중된 직접적인 역학적인 힘과 이후 인장압력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에 의한 간접적인 힘의 상승 효과를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여 세포 내에서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조직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체외 충격파는 영문 표기 앞자를 따서 ESW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약간 생소한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요.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을 재형성시켜줍니다. 통증 부위에 손상받은 혈관을 재형성함으로써 혈류량을 증강시켜 손상받은 부위의 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증 감소입니다. 신경 섬유를 자극하여 자극에 대한 역치를 높여 통증을 덜 느끼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짝만 만져도 심한 통증을 느꼈던 부분을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포막을 변화시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체외 충격파 치료로 인한 효과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혈관 재형성을 통해 조직을 재생시키고 신경 손상의 치료에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허리 질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허리 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허리 질환에 대해 바로 알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신 종안본 정형외과 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황석하 대표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